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사진 잘 찍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어랑 김주호입니다. 네, 스마트폰 사진 잘 찍는 방법 10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 휴대폰 시대, 디지털 사진으로 즐기고 재미있는 사진을 찍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휴대폰 가지고 뭐 사진 찍는 게 별게 있느냐라고 하신 분도 있으시지만 사실 자고 나면 엄청난 양의 사진이 인터넷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찍은 사진이 뭔가 남다르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으로다가 10가지를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사진 잘 찍는 거, 카메라에 걸맞는 사진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사진 촬영을 그리고 영상 촬영을 공부를 해야 한다는 뜻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통해서 사진을 보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 총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하기 전에 내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파악하자. 두 번째로 기본 중에 기본, 흔들림은 빵. 세 번째로 내 눈을 빛을 보고 사진 촬영을 하자. 네 번째, 카메라 렌즈의 청결한지를 확인하자. 다섯 번째, 휴대폰 안에 수직 수평선 안내선을 촬영하는데 활용하자. 여섯 번째, 내가 찍고자 한 대상의 피사체를 화면에 가득 채우자. 일곱 번째, 내가 사진을 찍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에 터치를 하고 찍어보자. 여덟 번째, 카메라 안에 내장되어 있는 노출계를 통해서 빛의 양을 조절해보자. 아홉 번째, 주변 정리를 확실히 해보자. 마지막에 열 번째는 카메라 안에 내장되어 있는 갤러리 앱을 통해서 마지막 고정 작업을 하자는 뜻으로 오늘 10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하기 전에 내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먼저 파악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1번부터 1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많으신 분들이 실패하는 중에 하나가 사진의 기본을 먼저 배우지 않고 기능을 먼저 배우게 되면 사진을 찍어서도 아주 남에게 보기 싫은 사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2가지 중에서 3가지 중에 사진 크기 조절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카메라를 한번 켜보시겠습니다. 카메라 켜보시면 카메라를 이렇게 여시게 되면은 카메라의 상단 부분에 3과 4 또는 1대1 또는 16대 9 이런 식으로다가 사진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것은 풍경 사진을 찍을 때는 보통 16대 9로 찍고요. 또 정물 사진이나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4대 3으로 찍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중요한 포인트를 찍고 싶을 때는 1대1 사진 사이즈로 찍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본 중에 기본, 흔들림은 꽝이라고 있습니다. 요즘 카메라는 손떨림 방지가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핸드폰 사진은 작은 손떨림에도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사진 촬영하는 방법은 팔꿈치를 허리에 고정시키고 내가 셔터를 누른 후에 바로 떼지 마시고 약간의 1, 2초 정도 시간을 두시고
그 안정된 자세로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사진 흔들림이 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카메라 사진을 찍을 때에 빛을 먼저 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사진 찍는 분들이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이겠습니다만 어떤 사진을 찍고 싶을 때 그 사진의 그 찍고 싶은 대상에다가 좀 자세하게 관찰하는 시간이 좀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빛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내가 찍고자 하는 꽃이다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꽃을 한 바퀴를 돕니다. 한 바퀴 돌다 보면은 거기에서도 꽃의 형태를 아주 잘 나오는 그러한 형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360도를 한 바퀴 돌고 나서 가장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이 잘 보일 수 있는, 표현을 낼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찍는 것입니다. DSLR나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만 휴대폰은 렌즈도 작고 또 이미지 센서가 작습니다. 그래서 같은 화면을 찍더라도 그 찍고자 하는 대상의 그 물체를 정확하게 내 눈을 먼저 인지한 다음에 사진을 찍게 되면은 좀 더 사진이 남다른 사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카메라에 보면은 뒤쪽에 렌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카메라를 새로 신형으로 구입할 때는 렌즈가 깨끗해서 사진이 더 잘 나오는데 사진을 찍다 보면은 여기에 스치레치라는 것이 이물질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구입하고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진을 찍으면은 사진이 좀 뿌옇고 좀 사진이 선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대다수가 이 렌즈가 지저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경 닦는 천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천 하나 갖고 다니시면서 사진 찍기 전에 이 렌즈를 한 번씩 닦아주면은 사진 카메라가 좀 확실하게 좀 멋있는 사진으로다가 선명한 사진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카메라 안에는 어떤 카메라든 간에 수직 수평 안내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현재 보이진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카메라 기능에 보시게 되면 수직 수평 안내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명 3분할법이라고도 하지요. 그 가이드라인 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전부 이 기능이 갖고 있습니다. 같은 풍경 사진을 찍더라도 예를 들어서 바다의 수평선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수평선이 이렇게 쭉 한 개로 쭉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사진 찍다 보면 이렇게 가로로 찍다 보면 약간 한쪽에 찌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수평 안내선을 통하면은 수직선이 일직선이 된다. 또 한 가지 건물을 찍을 때도 있습니다. 어디 건물에 수직선이 있겠죠. 이 수직선이 똑바로 이게 서 있어야 되는데 집이 마치 기울어진 것처럼 찍게 되면은 사진 보는 것이 좀 불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과 수평선을 제대로 찍으려면은 이런 수직 안내선이 있고요. 또 카메라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3분할법이라는 것이 있죠. 양쪽에 모퉁이에 사진 찍는 건데 이 얘기는 2차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라고 오늘은 수직 수평 안내선을 사용하게 되면 사진의 구도가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피사체의 화면을 가득 채워라. 일명 들이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사진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의 사진은 너무 아름다운 꽃 사진과 바위가 뒤에 써 있습니다. 자, 뒤에 한번 제가 표지판 보이시죠? 자, 찍고자 하는 대상의 물체는 저 아래 작은 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찍고 나면은 너무 큰 거죠. 예를 들어서 가능한 한 피사체에 가까이 가 촬영을 하자는 것입니다. 사진 속에 무엇을 보실까라는 것을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대충 사진을 찍고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을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뭘 촬영하고 있는가 그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넓게 사진을 찍지 말고 핵심이 보이게끔 찍자는 얘기죠. 그래서 피사체에 한 발짝 다가서서 들이대고 찍다 보면 사진 표현이 나오고 지금 사진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아주 정확한 사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판의 큰 사진도 뭐 찍어도 되겠습니다만은 사진 찍는 사람이 이 꽃을 찍고 싶다 그러면은 한 발짝 더 가서 그 피사체에 맞춰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좀 더 남다른 사진이다. 그래서 원판 불변의 원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판을 사진을 잘 찍게 되면 나중에 좀 더 다른 사진으로다가 변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7번째로 손가락으로 원하는 부위를 터치해서 찍어보자. 스마트폰 카메라에는 수동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초점 맞추게 되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곳에 수동으로 맞추어 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초점을 맞추기 원하는 곳에다가 손가락을 찍는데요. 자, 한번 보시게 되면은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런 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가 나올 때까지 사진을 찍게 되면은 자동으로 내가 원하는 초점에다가 찍고 싶은 거죠. 자, 어떤 한 면의 사진을 찍고 싶은데 그 중에 한 부분만 선명하게 찍고 나머지는 약간 흐릿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일명 아웃포커싱이라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진을 찍기 전에는 꼭 손가락으로 내가 중요한 부분에 터치를 한번 하게 되면 사진이 좀 더 남다른 사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모든 사진이 이렇게 초점을 찍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잘못 찍다 보면 또 사진이 다른 곳이 희미해져서 처음 보시는 사진 보시는 분들이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으니까 사진을 자꾸 찍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째로 아까 금방 찍었던 사진에 터치를 한번 했죠.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록 우리 핸드폰 카메라는 자동 카메라이지만 모든 휴대폰 카메라에는 노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촬영할 때에 터치를 한번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노출계가 나오게 됐죠. 이 노출계를 좌로 우로 올리게 되면 이 사진이 피사체가 좀 선명해질 수도 있고 좀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환한 아주 밝은 땡빛에서 대낮에 사진 찍게 되면 아무리 노출계를 줄인다고 해도 빛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빛의 양을 줄이는 방법은 노출계를 마이너스 플러스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 눈으로 적절한 그 빛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밤에 어두울 때 찍을 때는 아무리 노출계를 찍어도 어둡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터치를 꼭 한 다음에 좌우로다가 이걸 돌리게 되면 사진이 좀 남다른 사진이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도 제 사무실에 있는 사진을 내가 찍은 건데, 자,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노출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출계를 맞춰서 좌로 우로 좌로 돌려서 내가 적절한 빛의 양이 왔구나 라는 것을 확인되면은 그때 사진 촬영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터치를 하고 노출계 넣고 3초 안에 찍어야 되지 3초가 지나가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변 정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와 무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또는 출근이나 어디 매일 가는 장소 또는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좋은 풍광을 만나게 돼 있죠. 바로 그것은 바로 좋은 무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대에다가 배우를 등장시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친구나 또는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또 여러분의 동료들을 그 좋은 무대에다가 놓고 사진을 찍으면은 사진이 멋있는 사진이 나올 수 있다. 그죠? 자, 우리가 사진 촬영할 때에 배경을 먼저 선정합니다. 야외에서 사진 촬영을 하면 눈에 거스르는 피사체가 많이 발생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도심지에 가면은 뭐 전봇대라든가 전깃줄, 그래서 그런 것은 사진을 몰입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명 말해서 발줌이라는 것이 있죠. 발로 한 발짝 더 나가서, 더 들어가서, 또는 한 발짝 뒤로 후진해서 거기에 불필요한 것을 없애고 사진을 찍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우리가 좋은 풍경을 만났습니다. 너무 흥분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 흥분한 기분으로 뭘 어떻게 찍을지 몰라서 그냥 여러 장을 많이 찍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 이 좋은 무대에다가 어떻게 배우를 등장시킬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서 그 포인트를 잘 맞춰 찍으면 사진이 남다른 사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좋은 풍광을 보면 내 눈을 먼저 호강을 시킨 다음에 그 눈에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내 머릿속에 마음으로다가 사진을 담아내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까 8번째하고 9번째하고 똑같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사진을 찍으실 때 큰 사진을 찍고 일명 부분, 내 필요한 부분만 절단해서 자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 안에, 이 카메라 안에 하나의 양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 포인트가 있는데, 요건 지금 현재 지금 4:3이죠? 자, 보면은 16:9로다 놓겠습니다. 그럼 풍경 사진이죠. 이 풍경 사진 한 장에 들어가는 픽셀, 사진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근데 오롯이 이 사진에 찍은 사진을, 원판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면 좋은데, 필요한 만큼 사진을 자르게 되면은 나머지 부분, 그 픽셀이라는 그 부분이 사진 사이즈가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큰 좋은 사진을 찍어 놓어도 참 별로 화질이 안 좋은 사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이 생기면은 그 원판 사진을 그대로 찍기 위해서는 가능하면은 요 화면의 사진 사이즈, 그러니까 1-1, 4:3 또는 16:9 또는 풀 사이즈, 이 사이즈를 먼저 설정을 해서 원판에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사진이 나무한테 이동을 하더라도 좋은 사진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9번을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꼭 보정 작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크게 우리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진 갤러리에서 열어보면요, 사진을 이렇게 사진이 나오죠. 그럼 사진이 나오면은 이후에 이렇게 볼펜 형태의 사진 그 보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둘, 세 번째 가면은, 세 번째 클릭을 한번 해보면은 밝기라는 게 나오고 노출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비가 나오고 나머지 여러 가지 있는데 마지막에 온도가 나옵니다. 이 크게 세 가지만, 내가 좀 네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밝기는 그 사진의 밝기가 어떻게 찍다 보니까 조금 어둡거나 조금 좀 너무 밝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찍고 나서 약간의 보정이 가능하죠. 보정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정도 18% 이내에서만 보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보정에 나가게 되면 사진이 제대로 현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노출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노출은 그 색의 빛의 양을 조절하는데 가능하면 안 봐지는 게 좋지만 좀 더 공부하신 다음에 노출계 만지시고요. 여기에서 대비를 한 번씩 만져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일반 디지털 카메라나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의 기능이 상당히 월등히 좋습니다. 하지만 핸드폰 카메라 가지고 있는 기능에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라는 것은 어떠한 것과 어떠한 것을 이렇게 비교해주는 대비거든요. 이 대비는 한 번쯤 만져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찍은 사진에도 친구한테 보내주기 전에 살짝 대비 정도만 한 5%에서 10% 정도 살짝 더 주게 되면은 사진이 좀 더 남다른 사진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은 기능이 있는데 색 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색 온도는 어떤 분들은 카메라에 핸드폰 보면은 K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나와 있는 기능은 색 온도로 많이 나오는데 또 어떤 카메라 만드는 회사별로 틀리는데 색 온도가 바로 K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밝은 대낮에 찍으면 예를 들어서 8500K라고 나오는데 아침에 찍은 사진은
4,000에서 5,000 정도 최고 온도라는 것이 있고요. 또 저녁에 지금은 온도가 많이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한번 요거를 살짝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면은 사진이 좀 더 남다른 보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옛날에는 사진을 찍으면은 카메라의 현상소에 가죠. 그러면 현상소에서 그네들이 기준되어 있는, 세팅되어 있는 그 사진의 실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어떤 색이 좀 밝고, 어떤 회사는 어떤 색이 밝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요즘 같이 이런 디지털 카메라 시대에서는 우리가 보정이라는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저희 같이 전문으로 찍는 카메라 사진은 무조건 보정을 한 번씩 합니다. 불필요한 것도 지우고 또 너무 색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색을 좀 보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핸드폰 사진도 약간의 보정을 작업을 하게 되면은 같은 사진이라도 친구들한테 넘겨줄 때에 더 좋은 사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총 10가지의 기본 원칙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요 10가지 중에서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사진 찍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거라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